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리플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023 리플 스웨이 컨퍼런스가 두바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가장 큰 소식 중의 하나로는 리플이 인수했던 자회사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가 HSBC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HSBC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으로서 세계 7위 규모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은행의 고객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메타코와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리플이라는 기업이 단순히 송금 결제 서비스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SBC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의 협력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겠지만 이 협력이 확대가 되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송금 결제 기술 채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은행인 만큼 스위프트를 리플 기술로 대체하는 순간까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결국에는 리플의 기술을 기관에 적극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리플의 기술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큰 기관들의 협력이 늘어나야 비용의 경쟁 그리고 고객 만족도의 경쟁에서 다른 기관들도 앞다투어 리플에 손을 내밀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스웨이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리플의 송금 결제 기술의 업그레이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송금 결제 기술보다 더 24시간 주 7일 365일 고객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온디맨드 유동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된 리플의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회사가 로켓 연료와 관련된 회사라고 하는데요. 해당 CEO 역시 이번 리플 스웨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플 스웨이 컨퍼런스는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비전을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비유한 만큼 규제기관들도 시장 참여자들이나 기업들의 목소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 스웨이 컨퍼런스 말고도 2023 DC 핀테크 위크도 열렸었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SEC와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리플의 입장을 다시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컨퍼런스에서 리플은 이번 소송을 위해서 대법원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는 절대로 리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기사의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리플은 법정 밖에서 이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을 받았었으나 이후에 이 제안은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 같은 과정에서 리플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면서 SEC가 이길 기회는 없다는 느낌 역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일이 최근의 일인지 과거의 일인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것인지 정확히 맥락을 알 수는 없지만 법정 밖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런데 합의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유였던 것인지 다른 이유에서였던 것인지 그 제안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현재 대법원 이야기를 일컬으면서 승리를 예상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CEO로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SEC와 합의를 위한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아마도 리플은 기관 판매를 위한 구제책에서 벌금을 최소화하는 것과 그리고 SEC 항소에 대항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FTX 창업자 샘 뱅크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 판결 이후에 최종 판결을 앞둔 것과는 별도로 FTX에 대한 인수전이 펼쳐지고 있는가 봅니다. 현재 FTX 인수전에 3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기사에서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전 CEO이자 현재 인수기업 CEO인 톰 팔리가 운영하고 있는 파포인트의 인수전 참여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만약에 새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FTX 부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라는 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정은 새로이 하지 않고 본인의 관할권이 아닌 암호화폐에 너무 많은 집행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겐슬러와 그리고 SEC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물론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입장을 저렇게나 고수하는 겐슬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이 FTX가 설립이 되고 만약 정말로 증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기존 암호화폐 업계에게는 최초의 본보기가 될 텐데요. 얼마나 효율적이며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게 될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계의 반응이 궁금하긴 합니다.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 중에서 블랙록 등은 사실상 국가의 대리인이다. 이들은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행동한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규모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죽일 수 있다. 이는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한데 모아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말은 즉슨 블랙록은 최고의 기업의 대주주인 거 아실 겁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정부와 손잡고 혹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비트코인 시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상당 수량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장단점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